자, 오늘도 첼시를 빠르게 알아보는 첼시 빠르게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첼시를 나갈 것 같은 자원들의 업데이트인데요. 최근에 포체티노가 오는 것도 그렇지만 포체티노가 오면서 많은 자원들이 정리될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치크입니다. 치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일단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인데요. 가장 먼저 팔릴 것 같은 이유는 AC밀란이 노리고 있습니다. AC밀란 같은 경우에는 토모리와 지루를 통해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바카요코부터 시작해갖고 애쉬양, 토모리 긴 기간 동안 첼시랑 이 임대 이적이 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치크에 관련돼서도 조금 영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치크가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96년생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비싼 가격이 아니라면 적당하고 좋은 나이에 키도 크고 윙백부터 시작해서 미드필더 전반적으로 다 될 수 있는 이제 치크를 영입할 수 있다는 건 AC밀란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금액이 한 2천만 유로 정도, 2천만 유로 정도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좀 높게, 이제 밀란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좀 낮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치크는 가장 먼저 첼시를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크를 먼저 뽑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마운트인데요. 마운트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남느냐 나가느냐 요게 좀 갈리고 있거든요. 똑같이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운트도 노리는 팀이 많습니다. 아스날도 노리고 있고 아스날부터 맨유도 좀 노린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전부터 이제 리버풀 얘기도 좀 있었죠. 리버풀 얘기도 좀 있었을 정도로 노리는 팀은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체티노가 좀 잔류를 원한답니다. 잉글랜드 코어들로 조금 이렇게 팀을 꾸리길 바라기 때문에 이적설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잔류 가능성도 잡히고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똑같이 치크처럼 1년이 남다 보니까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이나 급하게 겨울이 아닌 이상은 FA로 놔줘야 되는 자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첼시도 요 여름 이적 시장 내에는 재계약이 됐든 잔류가 됐든, 그러니까 잔류가 된다 그러면 재계약을 전제로 한 잔류가 될 것이고요. 재계약을 하면 그대로 끝이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EPL 다수의 팀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정말 높습니다. 6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1,000억이 넘거나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1번으로 보자면 일단 잉글랜드 자원이라는 거고요. 일단 잉글랜드 자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99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일단 PL 경험이 있고 홈그로운을 충족할 수 있고 여전히 잉글랜드 코어 자원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 팀들에게 좀 마운트를 좀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운트가 왜 필요한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격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은쿤쿠가 합류한다면은 결국 요렇게 이제 측면 메잘라나 이제 세컨톱 내지는 공미 아니면 제로톱이 돼줄 건데, 여기까지는 은쿤쿠가 합류하기 때문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수 있지만 9번 공격수, 여전히 9번 공격수가 좀 부재하다는 겁니다. 루카쿠가 잔류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테르에서 임대 복귀가 되면 잔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영입에 관련된 것도 아직까지 결론된 게 없기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마운트가 조금 잔류할 것이 아닌가 요런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격수 영입이 안 돼서 은쿤쿠가 제로톱에 들어간다고 하면 펠릭스는 아직까지는 좀 이적보다는 재임대 가능성도 낮고 결국 영입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털링이 요쪽이 됐든 들어가 주더라도 마운트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 여길 보시면 무드릭과 마두에케가 아직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드릭이 여길 한 자리 해주든가 마두에케가 여기 한 자리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결국 마운트는 잘했던 오른쪽 메잘라, 요게 이제 마운트가 들어가고요. 여기 하베르츠가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하든지 은쿤쿠가 제로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마운트는 하베르츠와 더불어서 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 때문에 아직까진 마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얘기가 많은 골키퍼 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명 다 지금 계약 기간은 25년, 2년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맨디는 폼 저하가 됐고, 이 노팅엄 포레스트전을 보면 아주 폼이 완전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케파는
죽음 문제 때문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둘은 죽음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케파는 일단 19만 파운드를 받기 때문에 3억이 넘습니다. 일단 높은 금액이죠. 굉장히 높은 금액이고 한 몇 년 동안은 케파가 이 금액에 준하는 활약을 아예 해주질 못하는데 맨디의 주급이 이거에 비해서 한참 모자르다 보니까 맨디가 여기에 준하는 금액을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3억 원저리대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골키퍼의 주급 부담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경기력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했던 첼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또 선방 능력과 반사신경을 이용한 이런 반사신경을 이용한 선방 능력이 좀 특출난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에멜신이라든지 오나나라든지, 특히 오나나를 좀 보겠습니다. 오나나는 코바치치나 루카쿠 같은 이렇게 인테르와 관련된 선수와 스왑딜을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인테르가 원하는 이 4,500만 파운드 정도의 금액은 첼시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나나가 많이 가까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실제 오나나 에이전트는 첼시의 이적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 혹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나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적설들은 거의 가볍게 보시면 될 정도로 가벼운 찌라시들이 나고 있습니다. 에멜신도 그렇고 코벨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아주 가볍게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찌라시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 골키퍼 2명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탈했을 때는 가장 먼저 보강이 돼야 되는 중요 포지션이니까 좀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갈 만한 선수들, 그리고 포지션별로 팔릴 만한 선수들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 쪽을 보자면요, 일단 지에우가 있겠죠. 지에우는 딱히 나갈 만한 데는 아직 거론되고 있진 않지만 지에우, 이제 플리식이 있고요. 오바메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바메양은 금액을 딱히 받지 않으면, 바르셀로나는 FA 영입을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니까 금액을 받지 않으면 판매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클럽으로 갈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플러스 마운트나 이제 하베르츠까지가 좀 거론되고 있고요. 무드릭 링크가 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무드릭은 전 찌라시에 가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브로야 얘기도 잠깐 있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포드가 8개월 동안 이반 톤을 잃다 보니까 브랜드포드도 좀 거론되고 있고 브라이튼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크가 좀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 코바치치가 거론되고 있고요. 갤러거가 좀 얘기가 있기는 한데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자카리아는 이제 임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자카리아 나갈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미드필더는 6번 롤부터 시작해서 보강 얘기가 좀 많습니다. 라비아, 우가르테, 라이스, 여러 영입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여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비는 높은 확률로 찰로바가 나갈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조금 계약해직 쪽으로 나갈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요. 암파두나 이런 자원들도 이탈할 것으로 보여져서요. 첼시는 못해도 10명에서 15명이 포지션별로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첼시에 이탈할 만한 자원들이 많고, 치크나 이런 자원들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떠난다 그래도 사실 이적 사과가 충분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조금 선수단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누가 이적할 것 같다 혹은 이적을 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빠르게 전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